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40대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좀 충격적이에요. 놀라고 자빠질 만한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있답니다. 재밌게 써볼 테니 꼭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지인의 소개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자주 심장이 쿵쾅거렸고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것 같은 데자뷰도 느꼈고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석 달 정도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를 저의 절친한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호구 같은 연애를 하는 건지 봐주겠다며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갔더니 친구가 감탄사를 자아내더군요. 우와,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제구 친구 명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신이라고요? 립서비스죠? 아니에요. 진짜 예쁘십니다. 제구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아요. 친구 명민이는 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봐주겠다더니 넋을 놓고 얼굴만 떨어져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야 임마, 내 여자친구 보고 침 흘리냐? 정신 차려. 알았어. 너무 예쁘셔서 나도 모르게. 우리 제구가 진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는구나. 부럽다. 이 자식아 그만 좀 해. 야, 누가 보면 네가 소개팅하는 줄 알겠어. 내가 좀 오바했나? 미안하다 제구야. 친구는 정신을 차리더니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무조건 결혼까지 가라고 응원해 줬답니다. 저의 절친을 보여줬더니 여자친구도 자기의 절친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부른 친구는 이성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절친한 친구가 이 남자야? 제 물음에 여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응,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오진철이야. 인사해.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남자가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더군요.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반갑다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희진이 남자친구를 이제야 보네요. 희진이가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여자친구가 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남사친이라는 놈과 둘이 수다를 떨더라고요. 진철아, 우리 마사지 간지 오래됐지? 언제 한번 몸 풀러 가자. 마사지? 지금 내가 해줄까? 어디 뭉친 데 있어? 목이랑 어깨가 엄청나게 뭉친 것 같아. 그럼 잠깐 풀어줘 볼게. 진철씨가 자리에 일어서더니 여자친구 뒤로 가서 목과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더군요. 제가 재빨리 손을 걷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마사지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아니 남자친구가 떡하니 옆에 있는데 제 여자친구 몸에 손을 대겠다고요? 불쾌하니까 손 치우세요.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네요, 제구씨. 저랑 희진인 친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끼리 친하셔서 저희도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예요. 그렇다고 해도 진철씨는 남자 아닙니까? 제 여자친구한테 마사지를 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따끔하게 말하자 여자친구가 발끈했습니다. 자기 왜 그래? 내 친구 민망하게 왜 성질을 내고 그래? 내가 이상한 거야? 자기랑 진철씨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 카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봐. 누구한테 이상 있는 거냐고? 우린 그냥 친구야. 절친한 친구라고. 애기 때부터 놀던 친구인데 성별이 중요해? 남녀 사이의 친구가 어딨냐? 이 남자가 너한테 흑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 둘이 만나지 마. 뭐야, 자기 진짜 이상해.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희진이 너랑 진철씨라고. 화를 세게 냈더니 침묵이 흘렀고 진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불쾌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칠 연락이 안 되길래 헤어지게 된 거구나 하고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하러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재구씨,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 화해하러 왔지. 화해? 난 쉽게 화해할 생각 없어. 진철 씨랑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하면 화해할 거야. 뭐라고? 자기야, 걔는 그냥 친구라고 몇 번을 말해. 하늘이 두 쪽 나도 걔랑 나랑은 정분날 일이 없다고. 난 이성과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걸 이해 못해. 그래서 난 여자랑 친구 안 하거든. 그래서 진철이랑 연락 끊고 지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여러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만 만날게. 둘이 만나지만 않으면 되지? 그것도 싫은데. 자기야,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진철이는 진짜 친구야. 제발 내 친구랑 연 끊으라고 하지 마. 결국 제가 한 발 물러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진철 씨를 만나라고 했고,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하면 무조건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며 빠른 시일 내로 머리를 올려달라고 보챘습니다.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자. 나 애기 낳아서 새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결혼해보자. 결혼하자. 아싸! 이제 이지구 당신은 영원히 내 남자야. 희진이, 너도 영원히 내 여자야. 바람 피우면 가만 안 둔다. 누가 할 소리?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무사히 치렀답니다. 그리고 예식장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뽑았어요. 먼저 제 친구들을 불러서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며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다들 예쁜 색시를 얻어서 좋겠다며 부럽다고 난리였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 명민이도 그 자리에 나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재구야, 재수씨, 두 사람 축하해요. 난 두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처음 봤을 때 둘이 완전 잘 어울려서 결혼까지 갈 줄 알았다니까. 고맙다, 명민아. 너도 빨리 장가 가야지. 요즘 만나는 여자랑은 어때?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평생 연애만 할 거다. 또 저러네. 야, 임마. 그래도 너랑 똑 닮은 아이는 낳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싶긴 한데 속박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다. 에휴, 저놈이 언제 정신 차리려나. 그래, 일단은 연애라도 잘하고 있으니 잘 만나봐. 그러다 생각 바뀌면 언제든 결혼하고. 명민이는 비혼주의자였고 연애만 줄기차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명민이는 가장 친했던 제가 결혼하자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신혼집 앞에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차를 한 대 끌고 왔답니다. 명민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선물이지. 너 차 오래 탔지? 이제 새 차 타고 다녀라. 방금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차다. 야, 임마, 이렇게 큰 선물을 왜 주는 거야? 왜긴? 너 기억 안 나냐? 나 취업 안 돼서 빌빌거릴 때 네가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 줄 알아? 그때 네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차 한 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 꼭 큰 선물 해주고 싶었었는데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물로 준비했다. 명민아, 내가 널 챙겨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선물은 그냥 받아. 나 돈 잘 벌잖냐. 잘 나가는 증권맨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저와 아내는 신형차를 보고 감탄했고 명민이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시승식을 했습니다. 야, 명민아, 차 진짜 좋다. 야, 엄청 잘 나가네. 재구야,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줄게. 넌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해줬다고. 야, 아무튼 고맙다. 제 아내도 명민이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민씨 진짜 감사해요. 우리 재구씨가 친구를 엄청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잘 만난 거죠. 저 재구 덕분에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전 페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줬던 게 많이 고마웠고 큰 힘이 되었다며 계속 저를 칭찬했습니다. 차를 선물 받고 주말마다 아내와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멀리 있는 바닷가도 가보고 캠핑장도 다녔죠. 신혼이 아주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바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는 아내가 야근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뭐야, 회식이라더니 진철 씨 만나는 거였어? 어머, 여보! 아내가 놀라자 진철 씨도 덩달아 놀라더군요. 재구 씨, 오랜만입니다. 저랑 희진이는 조용히 해요. 나 제대로 빡치는 거 보기 싫으면. 죄송합니다. 당신 진철 씨랑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회식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난 거야? 이거 지금 바람 피우는 거지?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나랑 진철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친구인 건 당신도 잘 알잖아. 아니, 몰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남자를 만나야 했어? 그래, 둘이 잘 놀아봐. 난 빠져줄 테니까. 여보!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거짓말하고 진철 씨를 만난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무시해버리고 혼자 집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지냈더니 아내가 진철 씨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 진철이랑 연락 안 할게. 다신 만나지 않을게. 그걸 믿으라고? 얼마 전에 회식한다고 그놈 만났으면서 나중에 무슨 거짓말을 하고 만날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한 건 미안해.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신 진철이 안 볼게. 걔한테도 말해놨어. 그러니까 화 풀어,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먼저 그러겠다고 하니까 한번 속아줄게. 다시는 그놈 만나지 마. 알겠어. 다시는 안 만나. 약속해. 눈에 가시였던 진철 씨를 다시는 안 본다는 약속을 하고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세를 빨리 가지길 원해서 매일 노력해서 금방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10달 뒤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기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일하면서 시시때때로 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우리 딸 얼굴 좀 보여줘. 1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그새 또 보고 싶어진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어서 우리 딸 얼굴 좀 보여줘. 알았어. 민지야, 아빠 보고 빠빠이 해봐. 우리 딸 안녕. 아빠야, 아빠. 아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여보, 우리 딸 쉬했나 보다. 이따가 집에서 봐. 매일 딸을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딸에게 받는 행복이 가장 컸습니다. 진급을 하고 일이 많이 바빠져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어요. 딸이 자는 모습만 보고 나와서 마음이 답답했답니다. 그러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 딸을 보러 나갔어요. 연락을 안 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답니다. 어디 시끄러운 데 있나 싶어서 집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게 보였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 옆에 진철 씨가 웃으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딸 데리고 저 남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이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안부 인사하면서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웃기고 있네. 딱 보니까 유모차 끌고 나가서 둘이 놀다 온 거잖아. 둘 다 손에 커피 들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 우연히 만나서 잠깐 카페 들린 거야. 우리 민지 예방접종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거라고. 아내가 우연히 만난 거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진철 씨가 똑같이 말하더군요. 재구 씨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오해?
이봐, 우연히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됐잖아. 왜 남의 마누라한테 커피까지 사주면서 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 네? 아니, 그냥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 야, 내가 매너 있게 존댓말 써주니까 바보 천치로 보였냐? 당장 꺼져! 이봐요,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어떻게 남편입니까? 너 지금 뭐랬냐? 지금 날 평가하는 거야? 이 자식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 이리 와봐. 열이 나서 한바탕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말리면서 진철 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고 유모차를 끌더니 절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당신 이런 식으로 저 자식 몰래 만나온 거지? 둘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아니라고. 당신이랑 약속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우연히 만나서 같이 좀 걸으면서 안부 인사만 한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유모차 끌고 모텔을 다녀왔는지 저놈 집에서 뒹굴고 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뭐가 어째? 당신 저리 가. 그딴 더러운 소리 할 거면 꺼져버려. 아내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볼 때마다 저의 피는 거꾸로 솟았고 그 꼴을 다시는 안 보려고 아내에게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만나라고 등 떠밀어도 만나기가 싫어졌다며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크게 화를 내서 아내는 며칠 동안 냉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 나 혼자 먹으라고 차린 거야? 당신이랑 밥 먹기 싫어서 혼자 먹고 치워.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해? 여보, 내가 화가 날만 하니까 낸 거잖아. 내가 진철 씨를 싫어하는데 자꾸 몰래 만나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 알았어. 화 실컷 냈으니까 속은 시원하겠네. 앞으로 우연히 봐도 아는 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됐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겸상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데 구세주가 나타나 절 도와줬습니다. 명민이가 오랜만에 신혼집에 찾아왔답니다. 명민아,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 재수씨 화장품이랑 민지 장난감이다. 근데 재수씨는? 그게... 방에서 나온 아내가 어색하게 명민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민씨. 네, 재수씨. 무슨 일 있어요? 설마 두 사람 싸운 거예요? 이야, 두 사람도 싸우긴 하나 보네. 맨날 사이 좋아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재수씨, 제 친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민씨, 선물 고마워요. 재수씨, 무슨 일인지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명민이가 저와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싸운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실에 다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 명민이는 저에게 속 좁게 굴었다며 된통 혼을 내더군요. 야, 재구야. 야,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잖아. 부모님끼리도 친구 사이고. 남녀 간의 친구가 성립 안 되는 건 나도 인정하는 바지만 재수씨 같은 경우는 특별하잖냐. 나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하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둘이 만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떡하라고. 에휴, 맞다. 넌 내 친구 재구였지? 고지식하고 꽉 막힌 놈이었지. 야, 그래도 우연히 만나서 커피 좀 같이 마셨다고 하는데 네가 심했다. 야, 그건 네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그놈이랑 같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걸 보고 화가 안 나겠냐? 지가 무슨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빡치지 않을 수 있겠냐? 대화는 계속 되풀이가 됐습니다. 아내도 흥분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마구 해댔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명민이가 저희 부부에게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야, 재구야, 너희 부부 주려고 어렵게 구해왔어. 이건 엄청 유명한 뮤지컬 티켓이잖아. 야, 이거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요즘 안표까지 돌던데. 그래, 요즘 붐이라고 하더라. 너희 부부 주려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야. 둘이 뮤지컬 보러 다녀와. 재수씨,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오세요. 민지는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아내도 구하기 어려운 뮤지컬 티켓을 보고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명민 씨가 민지를 볼 수 있어요? 저 결혼한 누나가 셋이에요. 조카를 봐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믿고 다녀오세요. 정말요? 친구 명민이가 뮤지컬 티켓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주면서 데이트를 하고 풀고 오라고 해서 아내와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친구한테 맡기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딸이 태어나고 아내와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뮤지컬을 보는 아내의 눈을 봤더니 행복이 깃들어 있더군요. 그동안 육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미안해. 아주 빨리도 말한다. 미안해. 내가 온 신경이 딸한테 있으니 당신한테 잘하지 못했어. 됐네요. 다른 남편들도 다 그런다고 하더라. 아무튼 미안해. 당신 친구 진철씨 말이야. 그 이야긴 또 왜 꺼내? 아니, 내가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만나. 그리고 길 가다 우연히 만나도 커피도 마시고 그래. 날 못 믿는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명민이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명민 씨가 아주 좋은 친구네. 그래, 큰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 어서 레스토랑이나 가자. 비싼 고기로 배나 채워보자고. 다시 아내와 화해를 하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내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외출했는데 항상 진철 씨가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그냥 잘 놀고 왔으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이 3살이 되었어요. 쑥쑥 잘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 제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딸이 넘어져서 코피가 터졌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는 길이라며 빨리 와달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는다고 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딸아이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미 흘린 피가 엄청나다고 했어요. 의식을 잃은 딸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이 혈우병으로 의심된다고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호자분 혈액형이 뭐죠? A형입니다. 그럼 수혈이 안 되겠네요. 민지는 B형이거든요. 아닐 텐데요? 저랑 같은 혈액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형 맞습니다. 다른 보호자분은 안 오십니까? 카톡 보고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병원에 달려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민지가 피를 흘렸다고? 어떻게 된 거래? 어린이집에서 넘어졌는데 코피가 안 멈추더래. 혈우병으로 의심된다는데 아무튼 지금 수혈이 급해. 근데 우리 딸 혈액형이 B형이라는데 당신도 나랑 같은 A형 아니야? 나도 A형이야. 민지도 A형이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래. 우리가 오기 전에 검사하셨대.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의 말을 듣고 간호사한테 혈액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저장된 혈액을 가져와 수혈했습니다. 딸은 조금 뒤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A형이 맞았어요. B형인 딸을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딸은 이틀 동안 입원했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에서 아내와 대화 없이 딸아이만 내려다봤습니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러 나왔는데 아내가 따라 나오더군요. 여보, 혈액형이 왜 B형인진 모르겠지만 민진 당신 딸 맞아. 의사가 나더러 그러던데 입양한 아이냐고. 그럼 혹시 아이가 바뀌었나? 산부인과에서 간혹 가다가 애가 바뀌잖아. 장난하냐? 요즘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실수로 애가 바뀌어. 정말 당신과 내 딸 맞는데. 여보, 나 억울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아내는 철면피인지 진심인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민지가 제 딸이 맞다고 확신하더라고요. 퇴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딸은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밖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민지 내 딸 아니라는 걸 의사도 알고 나도 알아.
당신이 누구 애를 가졌던 거야? 여보, 아니야. 민지 당신 딸 맞아.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거짓말은 안 통해. 사실대로 말해. 내 딸 민지 누구 친아빠냐고? 여보. 저는 아내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당신은 날 기만했어. 다른 놈의 자식을 낳아? 뻔뻔한 여자 같으니. 그 자식이지? 오진철 그 자식이지? 여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나 기만하고 사기를 쳤으니까 가만 안 둬. 당신이랑 그 자식 인생 끝장나게 해주겠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오진철 그놈의 핸드폰으로 연락했고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나온 오진철을 일단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재구씨,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 민지가 너와 내 아내랑 놀아나서 낳은 자식이잖아.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랑 희진인 친구라고요. 절대로 부적절한 사이가 아닙니다. 닥쳐! 네 놈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런 짓 할 놈은 너밖에 없다고!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무시하고 주먹을 난타했습니다. 흠씬 두들겨 패고 그놈도 지치고 저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진철 그놈이 끝까지 자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재구씨, 저 진짜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제 머리카락 가져가서 검사해 보세요. 이 자식이 끝까지... 정말이에요. 난 희진이와 친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난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진이가 제 비밀 지켜준 모양인데 진작 말했으면 저 의심하지 않았겠죠. 뭐? 이 자식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구만. 그래, 네 머리카락 가져가지. 그 전에 네 놈 혈액형부터 묻자. 너 B형이지? 아니요, A형입니다. 제 직업에 헌혈증 있어요. 오진철이 보여준 헌혈증에 A형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제가 잘못 짚은 거였습니다.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에게 사과를 하며 맞은 만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진철은 그냥 말없이 떠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누구 애냐고 따졌더니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와 저와는 끝난 사이니 누구에든 상관하지 않고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당신인 거 알지? 이혼장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그리고 민지는 당신 호적에 올려. 절차가 복잡하긴 해도 당신 딸이니까 알아서 키워.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내는 사과를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기간에 따로 지내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 민지가 탄 어린이집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며 모든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 딸 민지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었어요.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많은 피를 흘려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열하며 아내와 함께 딸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집에서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당신까지 잃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지,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사랑으로 키운 내 딸. 그래, 맞아. 당신 딸 맞아. 여보,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빌게. 아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딸을 잃어 슬프기만 했고 아내에 대한 미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 얼굴을 보니 민지가 떠올라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가 우리를 연결해 주려고 하늘나라에 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는 묻어두고.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재구씨, 내가 진짜 잘할게. 그렇게 아내와 이혼은 번복하게 됐고 슬픈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특별한 대화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저희 부부를 안쓰럽게 보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친구 명민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구야, 많이 힘들지?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떠나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근데 계속 이렇게 기운 없이 지내면 안 돼. 하늘에 있는 민지가 가슴 아파할 거야. 명민아, 넌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한 거지? 민지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겠어. 참 한심하지? 한심하긴 잘한 선택이야, 재구야. 우리 셋이 바람이나 쐬러 다녀올래? 기분 전환 좀 하러 가자. 그럴까? 방에 있던 아내를 불러 셋이 캠핑장으로 쉬러 갔습니다. 멍하니 숲속에서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슬펐던 감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쐬면서 아내와 명민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명민이가 저와 아내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혼자서 일을 다 하더라고요. 자, 다 익었다. 이제 먹어. 두 사람 그동안 먹는 둥 마는 둥 했지? 오랜만에 든든하게 먹어보라고. 고맙다, 명민아. 덕분에 제대로 기분이 풀리네. 고맙긴. 넌 내 영원한 친구잖아. 힘들 때 슬플 때 감정을 나눠야 하는 친구잖냐. 허허 웃으며 기분 좋게 고기를 먹었는데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담배 연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아내가 정중하게 담배를 꺼주거나 다른 곳에 가서 피우라고 했더니 남자 둘이 일어나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명민이도 일어나서 두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담배 좀 피운다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인데? 술에 취했는지 발음이 많이 꼬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술을 곱게 좀 드시지. 이봐요들,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저기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은 거 안 보여요? 무식하게 글씨 못 읽습니까? 뭐야 이 자식아! 오늘 간만에 몸 좀 풀어야겠네. 내가 내 돈 주고 캠핑 와서 담배 하나도 못 피우게? 니들 오늘 뒤졌어! 달려드는 두 남자를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지더니 다시 성질을 내며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런데 한 놈이 제 친구 명민이의 얼굴에 주먹을 찔렀고 제대로 맞아서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캠핑장 관계자와 주변에 놀러온 사람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말려서 끝이 났는데 명민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 명민아, 너 코피가 안 멈추잖아. 어서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곧 멈추겠지. 아내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으니 휴지로 틀어막고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기분 전환하러 놀러왔다가 이게 웬 낭패인가 싶었죠. 저는 매점으로 가서 솜과 연고를 하나 구매했어요. 명민이 코를 막아주고 긁힌 곳에 연고를 발라주려고 했죠. 그런데 텐트 자리에 아내와 명민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딜 갔나 해서 두리번거리는데 바닥에 핏방울이 보였습니다. 마치 안내 표지처럼 어디로 움직였는지 잘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핏방울을 보며 걸어갔더니 캠핑장을 좀 벗어난 숲속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서 멈칫했고 몸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명민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이, 코피가 더럽게 안 멈추네. 야, 희진아, 꽉 좀 막아봐. 오빠,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혈우병이잖아. 쉿, 조용히 해. 내가 혈우병이 걸릴까봐 병원에 안 간다는 거야. 지금도 피가 안 멎으니까 잠깐 숲에 들어온 거라고. 재구가 나 혈우병인 거 알면 의심할 거 아니야. 그 오진철이 당신의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혈우병으로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면 바로 의심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도 피가 안 멈추는데 어떡해. 됐다. 코피 이제 안 나온다. 오빠, 얼른 돌아가자. 에이, 좀 천천히 가도 돼. 여기까지 누가 들어오겠냐? 그렇긴 하네. 자기, 그 재구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건 잘했어. 근데 말이야, 우리 둘의 사이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우리 둘이 언제 떨어진 적이 있었나? 오빠가 내 세컨 하겠다고 하니까 재미로 계속 만나야지. 앞으로 재구씨도 오빠도 내가 차지할 거야. 근데 오빠는 질투 안 나? 내가 재구씨랑 다시 잘해본다고 하는데 기분 안 나빠? 야, 희진아, 너도 나한텐 세컨이야. 나도 애인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만나는 여자가 3명이야. 으유, 하여튼 여성 편력 심하다니까. 그래도 우리 둘 사이는 끝까지 가는 거다. 우리 둘이 아주 잘 맞는 사이니까. 오호, 그러셔? 그럼 잘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 좀 확인해 볼까? 아, 오빠 미쳤어. 아,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 후딱하면 되지. 안 돼. 재구씨 매점 갔다 와서 우리 기다릴 거야. 더 늦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아, 재구가 돌대가리라서 절대로 우리 의심할 일은 없어. 너도 알다시피 재구는 날 엄청 신뢰하잖아. 오빠가 내 남편한테 잘하긴 하지. 결혼 직후에 새 차도 선물해주고 자주 이것저것 사주고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 어떻게 신뢰를 안 하겠어? 이 오빠가 새 차를 왜 사줬겠냐? 우리 희진이 편하게 타라고 사준 거 아니겠냐? 그래, 아주 고맙다. 그 차 타고 남편이랑 많이 싸돌아 다녔거든. 오빠, 더는 안 되겠어. 어서 캠핑장으로 돌아가자. 아, 참 아쉽네. 그럼 이따 밤에 슬쩍 나와서, 오케이? 밤에? 좋아. 별 보면서 한 게임하면 재밌겠네. 자, 그럼 슬슬 가보자.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였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이자 민지의 친부가 절친한 명민이라는 걸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재구야. 우리가 산책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바람 좀 쐬면 코피가 멈출 것 같아서. 이 개자식 다 들었다. 혈우병 B형 민지의 친부, 내 아내의 불륜 상대 너였냐? 내 옆에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온갖 친절과 배려를 베풀더니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아무 의심 안 하는 등신 같은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 명민아, 네가 사람이냐? 아이, 재구야,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야? 나랑 네 아내는 아무런 사이 아니야. 맞아, 여보. 당신이 뭘 들었다는 건진 모르겠는데 나랑 명민 씨가 불륜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 민지가 떠나고 나서 헛것을 듣더니 오늘도 그런 모양이야. 두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난 헛것 들은 적 없어. 명민아, 네가 혈우병이어서 민지가 그걸 물려받은 거지? 그동안 날 속이면서 둘이 재미를 많이 봤을 텐데 스릴 있고 재밌었겠다.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고 들었더니 명민이가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재구야, 흥분하지 마.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둘이 실수로 그만 바람을 피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응원해주기로 했다고. 우리 과거는 묻어두자. 우리 우정이 변치 않게 똑같이 지내자고. 그래, 명민아. 자, 화해에 악수하자. 자식아, 안 잡아먹어. 어서 악수하고 풀자고. 진짜지? 제가 손을 내밀자 명민이가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손으로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세게 박아버렸답니다. 아이, 재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긴, 불륜 남녀를 잡는 중이지. 당신도 일로 와. 넘어진 명민이의 얼굴에 다시 주먹을 한 대 꽂아주고 뒤로 도망치려던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민지가 하늘에서 날 돕는구나. 나쁜 짓을 한 두 사람을 혼내주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야. 오늘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맞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재구야,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다. 네 마누라가 먼저 날 꼬셨어. 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딨냐? 아이고, 그렇게 내 마누라가 예뻐 보였구나. 그래서 친구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바람을 피웠구나. 다시 명민이의 얼굴과 몸뚱이를 실컷 밟아줬고 아내도 처참하게 숲속 바닥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 명민 오빠가 나한테 선물 주면서 접근했다고. 명민 오빠가 자긴 세컨도 좋다면서 나랑 사귀자고 했다고. 아, 그래서 남편 두고 세컨으로 남편 친구랑 연애질을 했구나. 너희 둘 끼리끼리 만났구나.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쓰레기를 내가 잘 처분해야겠네. 그럼 계속 이 숲 바닥에서 굴러봐라. 명민이와 아내를 초주검으로 만들고 숲바닥에 버려둔 채로 홀로 캠핑장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짐을 밖으로 내다버리는데 그새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많이 아파. 당신이 엄청 때려서 온몸이 만신창이야. 왜 왔어? 여보, 명민 씨랑은 헤어졌다니까.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나 진짜로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도 그러겠다고 했잖아.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으니 결과값은 달라지지. 그리고 둘이 끝난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아직도 오빠 거리면서 다정하던데. 아니야, 그 인간이랑은 진짜 끝났어. 여보, 민지가 떠나고 나서 날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잖아. 이 과거는 과거니까 제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민지만큼, 아니 민지보다 예쁜 자식 낳아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응? 그 더러운 주둥이로 잘도 씨부리는구나. 민지가 네가 낳은 자식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더러운 것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지가 너무 불쌍해. 당장 꺼져. 네 부모 집에 가서 이혼장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보, 나 자기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명민이 그놈은 아니야. 진짜 그놈은 이제 끝난 놈이라고.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가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것 자체를 용서 못한다고? 너나 그놈이나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 소리를 꽥 지르고 따귀를 한 대 날려줬더니 창피해서 도망치듯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이혼을 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혼자 지낼 오피스텔을 구해서 조용히 지냈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니 혼잡했던 정신이 깔끔하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예쁘고 다 나은 여자분을 지인에게 소개받아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 가서 애인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서 명민이를 마주쳤어요.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명민이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니 새로 여자를 만나나 보다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와인바에 남자 하나가 씩씩대면서 들어오더니 명민이를 향해 달려가 몸을 던지더라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남자는 명민이를 사정없이 패줬습니다.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을 피워?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저기 선생님,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하시죠.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쪽팔린 건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이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일단 좁혀고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으로 널 고소할 거거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처맞기 나이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알고 보니 명민이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식 저한테도 그러더니 아주 습관인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데 그놈이 처맞는 걸 구경하니 아주 재밌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명민이는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뻗었습니다. 재구야, 나 좀 도와줘, 재구야! 싫은데?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넌 맞아도 싼 놈이야. 우리 친구잖아. 제발 좀 도와주라. 이 남자 좀 말리고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운 놈이 어떻게 친구냐?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명민이를 패던 남자가 더 흥분해서 두 주먹으로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났고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혈우병이라 쉽게 피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와인바 사장한테 얼른 신고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잃은 명민이는 곧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 애인이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그때 싸움을 말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면서 불쌍하게 됐으니 잠시 들러서 절이나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명복을 빌어줄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줬는데 애인이 재혼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위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가보자고 하니 억지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복을 입고 머리에 핀을 꽂은 전처가 앉아 있더군요. 전처는 저와 이혼 후 그놈과 재혼을 했던 겁니다. 뭐야, 명민이 그놈이랑 재혼했었어? 근데 그놈이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왔구나. 오랜만이네. 내가 이혼해 사별까지 하게 되네. 맞아, 명민 씨랑 재혼했어. 그때 당신한테 이혼당하고 그이랑 새롭게 출발했지. 그런데 그 자식 바람기가 너무 심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1년 동안 4번이나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다 이번에 제대로 임자 만나서 보기 좋게 처맞고 저승 간 거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건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래도 끝까지 네 남편의 빈소 지키는 거야? 사랑이 대단했던 모양이지? 아니거든? 부조건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명민 씨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게 있어. 사업한다고 돈을 엄청 끌어다 썼다고. 그런데 이 인간이 저승 가버리는 바람에 사업은 끝장났고 제출한 돈은 내가 다 갚게 생겼잖아. 보험금은 명민 씨 집안에서 가져간다니까 부조금은 내가 챙기려고 여기 붙어있는 거야. 아, 그래? 참 재밌네. 벌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는 걸 보니까 흐뭇하다. 재구씨, 옆에 누구야? 내 애인. 곧 재혼해. 아, 재혼. 좋겠네. 아주 좋지.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거든. 내 인생은 이제 조져버렸는데. 저 인간 저렇게 가버리고 개고생하게 생겼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처는 명민이를 위해 대출받은 수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며 울상으로 앉아 있었네요. 장례식장에서 나와 시원하게 웃어버리고 원수들의 기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결혼식을 올렸고 새 가정을 꾸렸어요. 아내는 결혼 5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5년이 더 지난 지금 딸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가슴으로 키웠던 민지가 생각이 나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